예, 안녕하세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나성식입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금연문화 정책을 위해 유튜브 채널 금연민국을 열고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유튜브 채널 금연민국을 열게 되었는데 유튜브 채널명이 어떻게 채택됐는지 회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의 그 관심을 끌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 공모를 했고요. 우리 이사이신 동국대 그 조영호 이사님께서 그 학생들에게도 또 공모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이름 후보를 놓고 금연운동협의회 이사님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했는데 금연민국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역시 우리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니까 담배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담배 사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 사업법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그 전매청에서 이렇게 담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담배의 제조 뭐에 관한 그 모든 사항을 다 담배 사업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담배 사업법에 보면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담배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적인데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배 사업법을 빨리 폐지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는 국가가 담배를 제조하여 팔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 전매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국가가 담배를 전매품으로 제조하고 판매해서 세금을 충당했던 거죠. 국가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했으니 그 담배를 사고 피우는 것에 국가가 승인해 준 것이니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죠. 회장님 흡연을 하셨었나요, 예전에? 저는 이제 그 1977년에 대학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담배 피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너는 성인이니까 이제 담배 피워도 된다. 이제 성인이 되면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냥 선배님들이 담배를 권해요. 그러면 담배를 안 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피웠던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담배 피는 게 정상으로 됐었고요. 저희 형도 셋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담배 피셨고 저희 형 셋도 다 정상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세 분도 다 담배 피셨던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아유, 한국금연운동 회장도 피웠는데 뭐 나도 피우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980년대에는 뭐 거의 성인이 되면 성인식 비슷하게 특히 군대를 갔다 오거나 거기서 배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아주 거대했었죠. 그때는 다 군대에 가면은 비흡연자한테도 담배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건 마치 국가가 흡연자를 막 양산했던 거죠. 그래.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군대에 간 자기 아들이 비흡연자인데 담배 나눠줘가지고 흡연자 만든다면 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난리 나겠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예. 근데 국가가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장려할 정도였으니까 사회적 분위기도 흡연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그렇죠. 회사에 가도 담배 연기 자욱한 그런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학교를 가도 친구들끼리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고 군대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담배가 지급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었는데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서라든가 기교를 듣는 이가 많지 않았고 특히 뭐 간접 흡연이나 이런 얘기가 있지도 않았었죠. 금연교육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틀려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 금연구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금연구역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서나 담배를 다 피웠죠. 실내에서도 다 피웠고요. 심지어는 강의실에서 교수하고 교사들이 담배 피웠고 또 뭐 모든 버스, 기차, 비행기 이런 데서 심지어는 그 기차 타면은 뭐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재떨이가 있었죠. 좌석마다 다 재떨이가 다 있었죠. 그건 뭐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내 회의실에서 다 담배 놓고 재떨이 놓고 회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모든 곳이 흡연을 했었고 심지어는 뭐 집에서도요. 집에서도 그 가장들이 다 집에서 애들 있는 데서 담배 피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몇십 년 사이에 흡연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고속도로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많은 그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고속도로, 심지어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이제 휴게소 전체가 이제 흡연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성식 부회장님이 그때 제안하셔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금연구역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제안할 때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11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2010년도쯤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잘 돼 있고 뭐 외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많이 왔었었는데 네네. 길거리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차도 쉬고 사람도 쉬고 쉬어가는 곳인데 네. 물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쉰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비흡연자인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담배를 이렇게 손에 꽂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 눈높이가 비슷한 그런 그 상태가 되는데도 그걸 피우고 다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간접 흡연과 더불어서 필요 없이 흡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희 금연운동협의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건 도저히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KBS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룹보식으로 현장 취재를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봐가지고 그 다음 이제 보도가 됐었나요? 보도가 됐었죠. 9시 메인 뉴스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뭐 꼭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많은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금연구역인 그런 그 상태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러니까 이제 흡연기에서 피우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구분이 돼 있죠. 흡연구역이 조그만 구석에 있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금연구역이 됐고요. 예, 그런 식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예. 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성회장 그 담배 그땐 그랬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 현재 흡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는 너무 달리 연령대에 따라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금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담배 연기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 금연운동협의회가 지금 32년 됐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금연구역이 하나도 없던 나라에서 지금까지 정말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진짜 담배 피울 데가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흡연자가 거의 뭐 700만, 800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0만 명의 흡연자가 아직도 있고 또 흡연율이 성인 남성 흡연율이 아직도 40%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흡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만 2천 명이 죽고 있고요. 하루에 170명이 또 죽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망한 사람이 280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280명도 물론 많은데 지난 한 5, 6개월 사이에 280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담배로는 매일 170명이 죽고 있고 이것도 어느 하루에 그런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일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담배 문제를 건강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24시간을 담배에 관한 이야기만 텔레비전에서 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담배 제조 매매를 완전히 금지할 때까지 우리 금연운동협의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담배가 마약처럼 마약 지금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약 금지한 것을 국민들이 야 마약을 왜 금지해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담배를 완전 제조 매매 금지하는 날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담배 제조 매매 금지 그런 게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풀서 얘기한다면은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죠.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수입도 하지 말자. 네, 그런 이겁니다. 뜻입니다. 매매 금지 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